안녕하세요. GTS 수학의 최쌤입니다. 이번에 우리 학원에서 수학 연대기라는 개통 수학에 관련된 프랜차이즈를 하나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통 수학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살짝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육학을 이야기할 때 브루너라는 아저씨가 나옵니다. 이 브루너라는 아저씨가 뭐냐면 뭔 얘기를 했냐면 나선형 교육 과정 이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애들이 배우는 거를 이렇게 나선 형태로 이런 식으로 그림이 참 이런 식으로 되게끔 배우자.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배운 것들이에요. 그럼 이 초등학교 때 배운 것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친구를 중학교까지 이렇게 중1 연결을 시키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확장된 내용이나 심화된 내용들을 가르쳐보자. 중학교 2학년이 올라갔을 때 이거 내용 끝? 이제 끝났어? 이게 아니라 얘네들을 연계를 시켜서 얘네들 그대로 또 한번 반복을 시킨과 동시에 좀 더 심화된 내용이나 확장된 내용을 가르치자. 마찬가지로 중3 됐었을 때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배움과 동시에 심화된 내용과 확장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가르치자 라는 게 브루너 아저씨의 나선형 교육과정입니다. 이거는 비단 수학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역사 있잖아요. 역사적 해석은 바뀔지언정 역사는 사실은 그렇게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역사를 중학교 때 잘만 해두시면 고등학교 올라와서 거저먹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한다? 시험 보면 다 잊어먹는다. 자, 여튼 이렇게 연계되면서 배우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연결이 되게끔 해갖고 나서는 교육과정이라는 게 나왔는데, 어른들이 욕심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교육과정을 편성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수학에 대해서 배울 때에 이런 내용을 여기 찔끔 뽑아다가 중학교 1학년을 구성을 하고, 여기서 좀 더 심화된 이런 내용들을 모아다가 중학교 2학년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렇게 배울 때에 이게 좀 배운다 싶으면 끊겨서 딴 거 배우고 이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배우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요 파트를 쭉 가르치고 이 파트를 쭉 가르치자라고 하는 게 지금 저희가 런칭한 수학 연대기라는 이 프로그램의 취지입니다. 그러면 중학교에 흩어져 있는 것들, 중학교 때 1학년 때 뭐 배우고 2학년 때 뭐 배우고 3학년 때 뭐 배웠는데, 이런 흩어져 있는 내용들이 그러면 그 연대기, 즉 개통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중학교 1학년, 중2, 중3 과정을 거치면서 수학을 배우는데요. 중3이 안 보이네. 자, 중3 과정을 거치면서 수학을 배울 건데요. 일단 처음에는 수 파트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렇죠? 수학이니까 숫자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에 배우는 게 뭐냐? 자연수 관련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정수 배우고, 그 다음에 유리수 배웁니다. 근데 요게 자연수 파트에서 소인수분해 이런 거 배웠고, 최대공략에서 최소공배에서 이런 거 하고, 정수 마이너스 개념이 처음 나오니까 좀 헷갈리는 이 파트에서 마이너스 개념이 있었네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샤바샤바 하면서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유리수라는 거 배우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이거 분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렵죠. 여러분들의 수학 포기 첫 번째가 분수에서 포기한다는데. 자,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면 중학교 2학년 때 뭘 배울 거냐면, 뜬금없이 순환소수란 친구를 배웁니다. 이 친구가 왜 뜬금이 없냐면, 여기 분수 배웠으니까 소수 배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순환소수란 거는 원래 무한소수를 두 가지로 분류했었을 때의 하나입니다. 소수란 친구는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나눠지는데요. 무한소수는 다시 순환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는 이런 소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나눠지면 뭐냐면, 이게 요렇게 잘라가지고 여기까지는 다 유리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잘랐고, 소수 부분 중에서도 이 친구들이 지금 현재 그 유리수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뭐냐면, 얘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중3 때 배우는 무리수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중3 때 배우는 거 다 루트, 선생님 제곱권 배우지 무리수는 언제 배웠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제곱권이 무리수예요. 왜 제곱권이 무리수인지는 나중에 제가 강의할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튼간에
순환하지 않는 무한수가 무리수입니다. 그래서 이때 배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분수 배웠으니까 소수에 대해서 배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유리수에서 무리수로 넘어가는 파트를 좀 배워야 되는데 2학년 때 살짝 여기 이제 야, 무리수가 이런 거야 하고 살짝 소개만 하고 넘어가는 이게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쪽에서 배우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나중에도 잘 안 나오고요. 근데 가끔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공부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다음. 그 다음에 배우는 게 이제 문자화식이라는 친구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생활하면서 수학을 하면서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질문이 있잖아요. 야, 뭐 좀 구해봐 이런 거. 그러면 그 뭐라는 녀석을 x, y 이런 미지수로 놓고 얘네들을 식을 세워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방정식을 만들어서 처리를 할 거예요. 근데 이 방정식을 만들 때에 문자를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문자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의 규칙성을 배우는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방정식보다 먼저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문자식에 대해서 배우고요. 1학년 때 배웠던 것들을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문자의 사용이라고 해서 뭐 곱셈기호 생략을 한다든지 거듭지역꼴로 표현을 한다든지 무슨 뭐 항이라든지 다항식이라든지 뭐 개수라든지 차수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고요. 중학교 2학년 때는 드디어 이제 문자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천만다행인 게 원래 여러분들이 이때 곱셈 공식이라는 게 배우면서 이걸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중3으로 넘어갔어요. 할렐루야. 자, 곱셈 공식 이렇게 됩니다. 나미아비타불. 자, 이렇게 됩니다. 아살라말라이쿰. 자, 예, 곱셈 공식 이제 이렇게 됩니다. 문자의 계산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굳이 나눠서 보자면 단항식이라든지 다항식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익힐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옛날에는 뭐 이거 식이계산 쪽에서 이쪽 문자식 중학교 2학년 파트에서 문자를 하나로 정리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배웠었는데 뭐 이제 안 하더라고요. 교육과정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교육과정에 뭐 배우는 게 많아요. 나가서 어디다 써먹어요. 이렇게 징징거리시면 일단 저기 그 배우는 게 많아요는 할 말이 없는 게 엄청 많이 뺐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가르치는데 너무 힘들고 왜냐하면 그 내용이 많다는 것은 세밀하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나중에 더 언급할 필요가 없는 그런 건데 이제 건성건성은 아니지. 아무튼 띄엄띄엄 가르치다 보니까 나중에 가르쳐야 될 게 많아서 그래서 좀 쉽고 그 다음에 수학은 어디다 갖다 써먹어요.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불만이 많은 친구들은 저희 학원의 수학 연대기를 경험해 보시면 수학은 이런 데 쓰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단간 곱셈공식 중학교 3학년 파트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여튼 문자의 계산을 할 거고 3학년 때 이제 넘어가면 그 일단 3학년 교육과정이 그 바뀐 게 대충 이렇다라고 했지 실제적으로 뭔가 나온 게 없어요. 교과서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저기 책이 그 문제집이 나왔다든지 이런 게 없어서 일단은 중학교 3학년 거는 옛날 교육과정으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옛날 교육과정. 자, 옛날 교육과정에 의하면 문자식 파트에서 중3 때 배우는 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인수분해란 친구입니다. 인수분해 요거 할 줄 알아야지 이제 2차 방정식 풀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수분해라는 친구 요거를 배우게 됩니다. 다음 이제 문자를 사용할 수 있었으면 이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식 세워서 문제 풀어야죠. 그래서 이제 방정식 파트가 들어가는데 방정식이라는 것은 문자하고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식이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x 값에 따라서 이게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할 때 이걸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이고 힘들어. 자, 방정식에서 등호 대신에 부등호를 사용하면 이 친구는 부등식이 됩니다. 그래서 방정식을 배우는 파트에서 중학교 1학년 때는 1차 방정식 배울 거고요. 옛날 교육과정에서는 연립방정식이 먼저 나왔는데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부등식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할렐루야 아이고 아살라말라이쿰 자 뭐지 나메아비타불 자 부등식에서 연립부등식이라는 게 빠졌어요. 연립부등식이 좀 골치 아프고 거기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이상 문제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나올 기회가 박탈당했어. 하지만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바보냐? 아니지. 그래서 여기서 옛날에 나왔던 그 어려운 문제들은 다른 형태로 아마 나오긴 할 겁니다. 뭐 여러분들 직접 문제를 푸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좌우단간에 부등식이라는 거 배웁니다. 1차 부등식이에요. 연립부등식 안 배워요. 1차 부등식 할 거고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 배울 거고 중3 때 2차 방정식 처리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함수 파트 이제 배울 건데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자세히 안 봐서 그런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때 아이고 이 앞에 안 썼다. 자, 이 친구들은 총 1학기 내용입니다. 1학기 아이고 작게 쓰자. 1학기 내용입니다. 1학기 내용으로 수와 문자식, 방정식, 함수까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적분이 고등 교육과정의 최종 목표로 미적분을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수 뭐 싫어요, 재미없어요, 어려워요, 당최 왜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고 징징거릴 시간에 함수 공부를 하십시오. 그래야지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미적분 처리가 가능할 겁니다. 자, 5단간 함수 요 파트를 배울 건데 중학교 1학년 때는 뭐를 배울 거냐? 정비례와 반비례를 배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친구들이 함수를 1학년 때 안 배운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는 1학년이 요새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공부를 안 하잖아. 뭐 배웠는지 기억이 나야 말이지. 시험 봐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정비례 반비례가 얘가 1차 함수. 1차 함수고요. 이 친구는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배우는 유리함수라는 친구입니다. 자, 5단간 정비례 반비례 관련해서 배우고요. 중학교 2학년 때는 뭐 배울 거냐? 드디어 이제 1차 함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중3 때 뭘 배울 거냐? 2차 함수 배울 건데요. 함수는 다 중요한데 저는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걸 꼽자면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 사이의 관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의 내용의 절반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울 때 그 부분 배울 때 좀 신경 써서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1학기는 이걸로 끝났습니다. 자, 2학기 파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뭘로 나눌 수 있냐? 확률 통계라고 이거 교과서 따로 하나 빠져있죠.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확률 통계와 도형 파트를 배웁니다. 어려운 말로 기하 파트 이렇게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요것들을 배울 건데 그러면 이제 1학년 때 확률 통계 쪽에서 뭘 배울 거냐? 통계 파트 배우는 거고요. 뭐 자료의 뭐 정리, 뭐 해석 뭐 이런 거 배우는데 쉽게 말해서 여기서 이제 도수분포표라는 거 하나 배울 거예요. 옛날에는 뭐 여기서 히스토그램이니 도수분포 다각형이니 무슨 상대도수니 누적도수니 막 난리쳤고 막 여러 가지가 엄청나게 배웠는데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살라마 라이쿰 나마오비타불 간세음보살. 자, 안 배워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디테일하고 많은 것들을 안 배우니까요. 굉장히 좋은 거긴 한데 자료 나중에 가면 이제 그것 때문에 자료 해석을 잘 못하더라고요. 사회 파트나 이런 데서. 뭐 여러분들 팔자니까 알아서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는 확률 파트인 경우의 수와 확률을 배웁니다. 잘 배워두세요. 이거 그대로 고등학교 때 다시 다 나오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제 문이과 통합이잖아요. 문이과 통합이면 어쩔 수 없이 확률 통계는 다들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선택 과목이긴 한데 문과 성향을 가진 친구들은 확률 통계 할 거고요. 이과 성향 중에서도 교과 미적분이라든지 기하가 자신 없는 친구들은 확률 통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2학년 때 배울 때 잘 배워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3학년 때는 역시 또 통계 파트를 배울 건데 이때 배우는 게 대표값이란 친구하고요. 그 다음에 삼포도란 친구를 배웁니다. 역시 자료를 해석하거나 이제 자료에 대표되는 값과 그 대표되는 값이 가지는 어떤 특징적인 부분을 찾는 뭐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형 파트에서 참고로 1학년 요 자료의 정리 파트가 도형이 먼저 나오고 자료의 정리가 나중에 나와요. 순서가 바뀌는데 그냥 이렇게 썼어요. 지금 옛날에는 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러다가 이제 2학년 때 2학기 때 하는 거 도형 파트가 있는데 중학교 1학년 때는 점, 선, 면에 해당하는 기본 도형, 평면 도형의 특징, 입체 도형의 특징. 그래서 평면 도형에서는 뭐 각도를 구한다든지 내각의 크기를 구한다든지 여기서 내각은 안내자를 쓴 안에 있는 각입니다. 각이 4개짜리 내각이 아니에요. 그럼 입체 도형 뭐 정다면체는 어떻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배운다든지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 도형의 측정을 할 겁니다. 자, 도형의 측정이 뭐냐? 그러니까 뭐 원의 넓이를 구한다든지 뭐 둘레를 구한다든지 구의 부피를 구한다든지 이런 걸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있냐? 여러분들이 자유학기제 때문에 여기 공부를 안 해. 그래갖고 2학년, 3학년이 돼서 저한테 계속 질문해요. 선생님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선생님 부채꼴의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해요? 선생님 구의 부피 어떻게 구해요? 선생님 구의 건널비 어떻게 구해요? 막 이래요. 진짜. 죽여버려. 자, 공부하세요. 자, 도형의 측정. 그래서 공식 같은 거는 당연히 외워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공부 안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는 이제 기본 도형들 배웠으니까 평면 도형의 가장 기초적인 뭐 삼각형, 사각형 이런 것들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꽃인 닮음 배웁니다. 닮음. 요게 고등학교 올라가서 난이도 높은 문제에서 걸핏하면 나오는 친구가 닮음이에요. 자, 닮음 이런 거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 3학년 과정이었는데 내려온
아이고 얘 누구냐? 고라스의 정리. 요거를 배울 겁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이라는 거. 이 친구 배울 겁니다. 3학년께 내려왔으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조금 버겁겠죠. 그래서 열심히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치 도형 여기서 끝나죠. 그 다음에 중3 그렇다. 여러분들 저기 바뀐 교육 과정에서는 지금 여기 확률 통계가 뒤쪽으로 빠지네요. 그래서 요거부터 배우고 이거 배워요. 순서는 상관없잖아. 어쨌든 다 배우는 건데. 자, 그렇습니다. 3학년 때는 옛날 교육 과정으로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3학년 때 배우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 배울 거고요. 선생님 또 배우나요? 아니 지금 여기 그거라니까 옛날 교육 과정이라니까. 지금 현 중학교 3학년이 배우는 과정입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삼각비라는 친구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원에 관련돼서 배울 겁니다. 이 두 친구가 얘는 대단히 중요. 얘는 중요. 왜 이렇게 이름을 붙이냐면 얘는 나중에 삼가함수라는 녀석하고 이제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친구는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삼가함수라는 게 원래는 이과 애들만 배웠는데 여러분들 문이과 통합됐잖아요. 그래서 통합된 이후에는 다 배워요. 그러니까 요거 저기 삼각비 잘 기억해두고 계셔야 되고, 이 원 파트가 사실 포기를 시켜도 크게 이렇게 뒷부분에 영향을 받지는 않는데, 내가 난이도 4점짜리 문제들의 그 고난이도 문제들을 풀고 싶다라는 친구들은 이 원 파트에 대해서 반드시 잘 배워두셔야 합니다. 이쪽 부분 잘 나오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습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띄엄띄엄 배웠던 이런 것들이 계통적으로 알아보시면 이렇게 수 파트, 문자화식 파트, 방정식 파트, 함수 파트, 확률 통계 파트, 도형 파트 이렇게 해서 나눠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라도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이제 1학년 올라갈 때쯤 됐는데 나는 저기 방학 동안에 고1 선행보다 중학교 걸 복습하고 싶어. 막 그래서 막 나는 기초가 부족해. 그래서 중학교 문제집을 막 1학년 1학기부터 해갖고 3학년 2학기까지 싹 다 산 다음에 막 무작정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풀 때 하나의 팁. 요렇게 푸세요. 기왕에 6권 문제집 샀으면 요렇게 뽑아서 수 파트만 따로 뽑아서 문제 푸시고, 문자와 식 파트만 먼저 뽑아서 문제를 푸시고, 방정식 파트만 먼저 뽑아서 문제를 푸시고, 이렇게 푸시면요 예전에 중학교 때 배웠었을 때보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 습득력이 빠르고 이런 거였구나 싶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학원에 어디 갔어? 수학연대기 런칭 기념, 수학연대기, 이 연대기가 다른 말로 개통인데 개통이란 게 무엇이냐 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동영상 언제 올릴지 모르겠지만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